그래도 약간 우리 오늘 저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서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해 소지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요즘 우리 사회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오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오해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조강한 띄우기를 하셨다든가 전혀 없어요. 아마 오늘 아침까지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대표님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권파 새 과시 예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도당위원장을 해온 김선교 도당위원장이 경기도당을 전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 그 후에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소외됐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통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최고위원인 저한테조차도 이런저런 도당 현황과 관련해서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60개 당협 중에 7분이 현역 의원이시니까 53개가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53개 원외 당협위원장의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소외됐고 저 역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현 도당위원장이 연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전체적인 이 단합과 그다음에 협동을 통해서 이끌어가야 될 도당이 의원들 몇몇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운영되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다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 도당위원장이 다시 나가는 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대여섯 명 의원들이 모여서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번에는 누가 하라 누가 해라 이런 식의 행태는 아주 지극히 잘못되고 사실은 부적절한 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의원들 몇 사람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자. 그럼 그거 다 따라가야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차에 걸쳐서 지적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열정 그리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켜야 되겠다는 당원들의 헌신적 희생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의 태도는 전체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힘 전체 시너지를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선출직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두 한 250개 정도 되나요? 전체 당협위원장들의 이 땀과 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그 당협에 또 도당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당원들의 그 염원 그리고 헌신과 희생 노력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국민 속에서 지탱되고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조광한 띄우기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처를 심하게 받은 여러 그 후배 당협위원장들의 요구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전 적어도 남양주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당의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그 모범적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그 도당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그 소신입니다.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에도 시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과 독단적 추진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을 공무원들과 수많은 소통,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 집단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구시대적 퇴행적 행태는 앞으로 정당 문화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시선과 기류가 미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도 없고 우리 원외위원장을 여러 사람이 저한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제가 좀 그 희생이 돼주고 제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저 도당위원장 출마 자체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텐데 확인되지 않게 당내 기류는 미묘하다. 그 다음에 당내 시선은 미묘하다. 이거는 뭐 주관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 판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 모임에 2개의 그 공부 모임이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2개의 공부 모임이 있는데, 하나가 여심 포럼이라는 모임입니다. 여심 포럼은 회장이 윤용근 현 의원이에요. 여심 포럼 회장 하다가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됐고, 우리 김태규 의원도 여심 포럼 회원이었습니다. 공부 모임이에요. 그리고 여심 포럼과 비슷하게 비슷한 규모죠. 원외위원장 모임이 굿 프렌드라는 모임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죠. 굿 프렌드 모임의 회장은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지난 5월인가 그 여심 포럼과 굿 프렌드가 같이 합동으로 국회 도서관 지하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 공부 모임이죠. 그때 그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송원석 그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번도 굿 프렌드의 정기 모임이었어요. 근데 정기 모임을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각자의 평가를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해서 모인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외위원장, 특히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됐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여러 말이 나왔던 현수막 문제나 유세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우리가
그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좋은 건설적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임은 저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조차도 제가 출마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에서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지역이 많아요. 또 서울 지역도 일부 있고 그리고 충청이나 호남에서도 올라오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가 많은 거죠. 저 위원장이 그 고석 위원 용인평 당협위원장이고 또 제가 어쨌든 경기도 남양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 위원장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렌드 모임은 저의 경기도당 위원장 그 이를테면 출마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뭐 마치 이거를 그 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리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좋은 대학교 못 가요. 그냥 정확한 해석을 갖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의 경기도당위원장 그 출마와 관련해서는 뭐 장동혁 대표의 입김도 만만치 않다. 이건 뭐 전혀 그 사실도 아니고 이제 오늘 가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과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번에 도당위원장 출마 결심은 제가 받은 상처입니다. 제가 상처를 그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상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현역 의원들이 요번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그 원내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그 다음에 겸손한 그 마음씨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역 의원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그들만의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 의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겠나? 강성규 위원장에 대한 도당 운영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요? 어떤 아니 뭐 그건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이야기 일단 그 공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원외위원장들은 대부분의 원외위원장들은 거의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양주 지역 기초의원 그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도 전 단 한마디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럴 정도면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대우는 뭐 여러 당협위원장들이 저한테 하소연했던 내용입니다. 최고위원인 저한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외위원장들의 그 뭐라자면은 안타까움 이런 그 의견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도움도 못 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줘야 도움을 주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당 의원님들께서 김은혜 의원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는데 그것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적절치 않죠.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경기도당 운영위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 회의를 좀 하거나 아니면 그 관심 있는 당협위원장들 같이 함께 해서 이제 나는 그만할 것이고 다음 도당위원장을 우리가 좀 그 이제 선출해야 되는데 경선보다는 경쟁보다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잘 모아서 합의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합의가 잘 안 되면은 경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의원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해요? 그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굳이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되먹지 못한 버릇입니다.
제가 열 좀 받았어요. 네. 오늘 개파생 같은 중진 권영세 의원께서도 누구요? 권영세 의원께서도 예. 라디오에서 당 대표님 사퇴 필요하다는 의견을 써먹었는데 그분 대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신 행태를 잘 반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선에서 가장 혼란을 야기하셨던 분이 그분 아니세요? 그 택도 없이 한덕수 추대론 들고 나와가지고 야밤에 그 엄청난 그 혼란을 갖다가 불러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그런 말 할 자격 있나요?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몇몇 의원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당 대표를 흔드는 그 못된 관행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되셨어요. 그러면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선거에 참패했거나, 근데 이번 선거는 전 참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억지로 우리 당이 최고로 성과를 올린 그 선거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실패하지 않았냐, 이건 굉장히 아전인수적 기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상 치명적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 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됐는데 그거를 자꾸 내려오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입법 기능이잖아요. 법을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만드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했죠. 여러 차례 했는데 아주 무시되고 묵살됐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화했는데도 제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제가 감정이 편안한 것 같지 않죠? 네. 기본은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국민의 참정권이 말도 안 되는 그 사태가 발생해서 침해됐습니다. 이 투표권이 그런 식으로 침해된 부분은 민주주의의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고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 젊은 청년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여전히 저는 절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 침해 사태라는 중대한 문제, 그리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불신 덩어리가 되어버린 선관위의 문제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해야죠.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절절하면 지방으로까지 그 장소를 이동해서 그런 외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요즘에 그 안철수 의원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대립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채널A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몸담고 있는 곳은 늘 그냥 불안정하고 늘 소란스럽고 늘 시끄럽고 늘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대단히 정직하고 합리적이시고 사리 분별력이 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궁금한 점 더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